자, 제가 오전에 원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유럽에 원전이 지금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도저히 친환경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태양광 좋고 풍력 좋은데 도저히 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 인도의 전력난 굉장히 심하죠. 연합뉴스 출처로 이 기사를 보면, 자, 프랑스 통일이죠, 마크롱. 소형 모듈 원전 전기차 등에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2030까지 계획이죠. 혁신과 재산업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역시 프랑스 2030, 그래서 대선 반년 전 발표에 야당들이 조금 비판을 받았죠. 뭐 세계적인 정책하고 상관없이 야당이 항상 그렇죠. 이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재산업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발표했다고 제가 오늘 장중에 알려드렸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 전기차,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식을 하려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이런 이슈에 따라서 많은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빨갛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적인 이슈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럽이 이렇게 지금 원전으로 다시 해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천연가스가 위대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원전 중요하다는 이 발언, 이런 것들 계속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함버거섬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프랑스 등 10개국 장관이 유럽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동기금문도 얘기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생각해 보니 탈원전 좋습니다. 탄소 중립 좋아. 다 좋아. 이 환경을 위해 서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바람 안 불고 비 안 내리고 태양 안 뜨면 전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물론 자연에 우리가 자연 훼손을 하면 살면 안 됐지만 너무 자연만 믿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얻기에는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섣불른 탄소 중립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나 싶고, 자, 그러면 화력 발전소를 안 돌리기 위해서 자, 석탄 생산량을 줄였더니 이제 석탄 가격이 최고가죠. 중국은 이 석탄 최고 이 채굴진 산지성과 장시성 어디에 비가 와가지고 60개의 탄광이 다 폐쇄당하고 현재는 못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자연스러운 원전을 하자. 대신에 원전이 큰 원전들 있죠. 엄청 큰 원전들, 우리 신고리 일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건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걸 하지 말고 소형 원전 이런 거를 지금 그 워렌 버핏하고 이 마이크로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이걸 하시려고 하시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기는 필요한데 도저히 친환경이 자연만 갖고는 감당이 안 되니 우리가 소형 원전을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10개국 장관이 경제에너지 장관이 원자력이 최고 에너지다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신경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식하고 관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원전에 치던 마크로 원전에 1.4조 원 투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을 다 읽어드리면 저작권 위반해서 못 읽어드리고 저런 내용들과 제가 미리 쭉 읽어보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원전 관련주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여러 종목들과 또 전기 관련주들, 당연히 전기 관련주들도 이 원전 관련주로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기 관련주 중에 특히 광명전기라든가 이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그 원전과 연결이 잘 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잘 볼 때는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빨리 나가는 건 월봉에서 높은 게 더 빨리 나가기 때문에 단기 단타는 이런 분들이 많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 분들 월봉에서 낮은 가격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보면 자 이렇게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찍어야 될 정확히 10개월선 찍었죠. 그러니까 주식이 추세를 깨는 5개월선을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하고 두 번째 지지선은 기술적으로 10개월선이 돼요. 즉 우리가 주식을 해석할 때 아까 금방 설명드린 기사 같은 재료가 중요하고 재료 플러스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우리에게 추세를 얘기해 주죠. 자, 이 도산중업 같은 종목은 잘 올라가다 조정, 잘 올라가다 역시 쉽게도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절대 깨지 않아야 될 5개선을 깨서 조정받고 들어왔다가 5개선을 돌파해주고 있는 거죠. 추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이죠. 자, 그래서 금요일 종가상, 내일 종가상 20주선이 올려놨다. 가격으로 얘기하면
20주선의 가격이 22,400원대가 돼요. 근데 22,400원대로 올려놓고 안착했다? 다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우린 주식을 대형이 형이라고 그러죠. 물론 난 중장기로 끌고 갈 거야. 그러기엔 2,000원 하던 주가가 벌써 고점인 3만원 찍고 다시 22,000원, 한 10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저한 자기만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내가 두산중공업을 장기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단기 단타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주봉에서 일단 2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일진파워를 보면 대단하죠. 일진파워도 월봉에서 보면 끝도 없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 마크로의 저런 뭐 원전 투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3,000원 하던 주가가 이렇게 14,000원까지 크게 급등했고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이탈하지 않음으로 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 추세는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주봉에서 보면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변곡점 위에 있어요. 10월 1일 날 형성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되죠. 여기는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여기를 강하게 지키고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슈와 함께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21선과 근처 5일선 여기서 땡땡이 두 개가 생기고 날라가 주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자, 이 기관인이 살짝 들어왔죠. 이렇게 기관인 일진파워가 들어왔고, 두산중공업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관이 살짝 몸을 담갔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날 외국인이 엄청 많이 담았죠. 거의 117만 주 가까이 담고 조금 매도했다 하더라도 역시 연기금의 매수세가 다시 눈에 띄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일진파워는 조금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고,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연기금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 게 조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 올라가면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이 한전 관련 기술, 이 한전 관련 주식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꽤 높아요. 자, 월봉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일단 추세를 유지하는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지만 역시나 2,200원 하던 주식이 금방처럼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예전에도 19,0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한전 기술도 꽤 높습니다. 12,800원 하던 주식이 6만원대를 갔기 때문에 이때 5개월선 깼을 때 위험하고, 지금도 역시 5개월선 기준으로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 유일하게 한전 KPS가 꽤 높지 않죠. 월봉에서 보면 꽤 높지 않은 이런 정도 위치에 있고, 떨어져야 자기가 20개월선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이건 제가 장중에 오늘 장중에 한번 올려드렸고, 일봉에서 음목 떨어지거나 이럴 때 여기서 차근차근 모아나가면 충분히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광명전기,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 특히 재룡전기를 보면 제가 어제 이 종목을 한 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 바닥쯤 여기서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벌써 그 가격 기준으로 5% 이상 올라왔죠.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 높지 않은 가격이고 20개월 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돌아 나가면 잘 올라갈 수 있죠. 주봉에서 오선 회복해주고 내일이 금요일, 즉 주봉의 종가인데 딱 회복해줬다면 다시 한번 예전에 7,000원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전 KPS, 한전산업, 우리도 한전기술,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고 괜찮아서 특히 이제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은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을 띈 종목들은 많이 느릴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보다는 여러 가지 재룡전기라든가 광명전기 또는 세명전기 등 월봉의 위치가 낮고, 이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그 유럽의 원전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두산중공업 또 보성파워텍도 결국 월봉에서 추세 잘 타고 올라가다가 시장 무너지면서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조정받는 거죠. 분할 매수를 각오하고 중장기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무튼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